좋아요, 구독! 네, 서울경제TV 증시팔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 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AI 상용화, 반도체, 수요 회복, 에너지, 투자 유망. 네, 첫 번째 소식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삼정회계법인은 내년도 본격적인 인공지능 기술 상용화에 힘입어 반도체와 스마트폰 시장이 반등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는데요. 삼정 같은 경우에는 국내 대형 회계법인이자 기업 경영 컨설팅사로 명성이 높습니다. 2020년부터 업계 최초로 매년 국내 산업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내년 산업별 전망 기상도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반도체, AI 등을 접목해서 메모리가 44.8% 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휴대폰 역시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을 본격적으로 출시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와 유틸리티도 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가스 발전 수요가 증가하고 신재생, 원자력 정책 효과 역시도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손해보험 역시 손해율 하락과 실손보험료 조정으로 인해서 내년도 전망이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반면에 부정적인 업종들 12개 업종이나 됩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차량용 반도체 대기 수요에 관련해서 전기차 가격 인하에 따른 수요가 조금 더 가파르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디스플레이 역시 엔데믹 시기를 맞아 정체기에 맞이할 것이다라는 소식입니다. 철강은 전방 산업인 건설 산업 부진으로 인해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유통 역시 물가 부담에 따른 소비 시장 불확실성으로 인해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내년에 신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신성장 동력을 확보로 외형 성장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활발한 해외 시장 공략을 통해서 수요를 늘려 수익성을 높일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정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부분들, 반면 자동차와 해운, 건설, 유통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큰 폭으로 성장한 기저 효과와 각종 규제 등의 발목이 잡혀 내년에는 성장에 대한 한계를 맞고 부진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내년 글로벌 시장은 올해보다 13% 넘게 성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올해 9.4%로 줄었던 규모를 만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내년에 44.8%나 성장하는 만큼 AI 반도체 등 신사업 분야에 주목해 투자 전략을 발빠르게 행동으로 나타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상 AI 기술 상용화 원년을 맞아 반도체 업계의 성장 사이클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스마트폰 살펴보겠습니다. 내년 온디바이스 AI 개화에 따른 탑재 제품 출시에 3.8%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의 경우 중국산 중저가 제품의 영향으로 경쟁이 심화될 것이 아직까지는 우려사항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에너지, 2024년 국내 수요가 2.6% 증가하면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신재생 원자력에 대한 강력한 정부 정책이 추가로 반영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고요. 단 석탄 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형 모듈 원전, SMR 등 차세대 원전 사업과 가스 수입국 다각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감으로써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라는 미션도 주어졌습니다. 손해보험 역시도 나쁘지 않습니다. 국제 회계 기준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른 손해율 하락과 실손보험료 조정 등에 힘입어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부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부분은 어떨까요? 디스플레이와 해운, 자동차, 철강, 건설, 게임, 유통, 패션 등 12개 업종이나 됩니다. 특히 해운과 건설, 증권, 카드 부문은 전망 자체를 아예 부정적으로 표시해서 실적과 주가 흐름에 대한 기대치가 높이기 힘들 것이다. 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내년 성장세가 멈출 수 있다라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최근 전기차 가격 인하 흐름도 악재로 들어오고 있고 중국의 가격 경쟁력과 테슬라의 스마트카를 뛰어넘을 국내 기업의 전기차 대응 전략이 강화돼야 할 시점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코로나19 확산기에 액정 표시 장치, 즉 LCD 유기 발광 다이오드 등 전기 정보 지술 기기 수요가 단기간에 급증하는 데에 따라 내년도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이다라고 평가받고 있고요. 차량용 디스플레이, 증강현실 기기 등 고부가 가치 제품 전략 여부가 성패를 가릴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임 유통산업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자 수와 시장 크기 정체로 인해서 내년 큰 폭의 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울
세울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내년도 국내 경제 그리고 거시경제 환경과 더불어서 산업별 변화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상하는 업종에 선제 대응하는 등 맞춤 전략을 도입해야 할 시기다라는 부분을 역시 전망으로 함께 내놓고 있고요. 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내년도에 큰 폭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44.8%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수혜 업종으로, 수혜 종목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AI 기능 제품 출시로 휴대폰 업종 역시 반등을 꾀하고 있고 화장품, 손해보험 등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큰데 올해의 기저효과에 각종 규제가 발목이 잡힌 업종들 12개 중에서는 디스플레이와 차 그리고 건설 같은 경우 흐릴 전망이 점쳐지고 있는 만큼 해당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옥석 가리기 반드시 필요한 시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이버 디지털 트윈 기술 OTT 제작에도 적용, 두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그간 도시계획에 주로 이용됐던 디지털 트윈 기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OTT 제작 등에 본격적으로 활용이 되면서 콘텐츠 시장의 핵심 기술로 급부상하는 중이다라는 소식, 두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리는데요. 넷플릭스 최근 방영된 스위트홈 시즌2, 생존자들의 새로운 피난처가 된 스타디움을 배경으로 찍혔습니다.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고요. 극중 배경은 잠실 종합운동장, 잠실 야구장입니다. 특히 시각 특수 효과로 구현된 무너진 잠실 야구장에서 생존자들은 치열한 사투를 벌인다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내용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디지털 트윈 솔루션은 주로 서울시라든지 주택 건설 그리고 이 건설 계획 쪽에서 많이 활용이 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재난 상황이 잘 재현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잠실 야구장을 3D 모델로 구현한 네이버의 디지털 트윈, 즉 가상 모형 기술 덕분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디지털 트윈 기술은 실제 세상을 가상 공간에 옮겨 놓은 작업이다 보니까 현실에서 직접 하기 어려운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세트장 설치나 컴퓨터 그래픽, 즉 CG 작업 등 불필요한 제작 시간을 단축시켜서 비용 절감에도 효과적이고요. 제작자 입장에서는 제작 업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존재합니다. 네이버는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 한 회의 사업 진출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고요. 특히 올해 10월 사우디아라비아 자치행정주택부로부터 1,350억 원대 규모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주받았습니다. 네이버의 첫 대규모 중동 사업 수주를 포함해 5개 도시에 수도를 포함한 5개 도시에 클라우드 기반의 3D 디지털 모델링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인데요. 도시계획에 이용됐던 기술을 콘텐츠 제작 등으로 본격적으로 활용할 것이다라는 전망에 네이버와 OTT 시장은 들썩이고 있습니다. 현실을 가상 공간에 옮겼고요.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에 대한 효과적인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향후 응용 분야를 더 넓혀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기술은 반드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야 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번에 제약바이오 소식으로 이야기를 나눠보실 텐데요. HK-이노엔 위식도 역류 질환 치료제인 국산 30호 신약 K캡 유통 판권을 놓고 보련과 막바지 협상이 들어갔다라는 소식입니다. K캡은 약 1,500억 원어치의 처방 실적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최고의 블록버스터 의약품 중 하나인데요. 기존의 K캡 유통을 담당했던 종근당에는 지난주 계약 해지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HK-이노엔은 보련과 협업하거나 자체 유통하는 방안을 저울질하는 중이다라는 내용을 따라서 향후 K캡을 중심으로 체질 개선에 나설 것이다라는 전망 역시도 보여지고 있고요. HK-이노엔은 매출에서 K캡 비중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라는 부분 매출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 보입니다. 2022년도보다 2023년도 더 큰 폭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종근당에는 직전에 판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라는 소식 공시를 통해서 알렸습니다. 보련과 이르면 이번 주에 협상이 완료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체 유통도 고려하고 있어서 수익 강화에 집중할 것이다라는 소식을 제약바이오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자, 마지막 소식 전해드립니다. 로봇 군견, 미국 기업 인수, LRG 넥스원 방산 수주 확대 기대. 네, 마지막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LRG 넥스원 어제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가 상한가로 마감을 지었는데요. 방산 기업인 LRG 넥스원, 경호용 로봇계를 제작한 미국 로봇 기업 고스트 로보틱스의 경영권을 인수했다는 소식에 어제자 상한가 진입한 모습입니다. 해당 사진이 아까 말씀드린 로봇 강아지, 군사용 로봇계인데요. 이번 주 추천주로 삼성증권은 LRG 넥스원을 지속적으로 최선호 업종, 최수혜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그 추천 이유로는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로 인해서 글로벌 수주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지고 있고요. 하나증권은 고려아연과 BGF 리테일, 유안타증권은 대한유화와 아프리카TV를 최선호주로 꼽았습니다. 특히 여기 아프리카TV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증시 9에서 종목 리포트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짚어보실 테니까요. 하나하나 좀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로 미국 방산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함에 따라 해외 수주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나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골드만삭스의 최선호주로 뽑히고 또 최선호 섹터로 꼽혔었던 방산 섹터 가운데서 LRG 넥스원이 큰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로봇 시장에는 큰 폭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LRG 넥스원은 상한가 진입했고요. PJ전자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역시 4%, 5% 넘는 상승세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로봇 감속기 업체인 SPG도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이렌시스와 에브리봇, RS 오토메이션 역시 상승 흐름을 보여준 채 기분 좋은 종가를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 정리하고 넘어가실 텐데요. 해당 기업들 역시 상승폭을 보였던 만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하나하나 더 짚어보시면서 수혜 종목까지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오늘의 일면을 통해서 전문가의 의견까지도 한 번 더 덧붙여서 들어보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좋아요, 구독!